안타깝게도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그 집을 다주택자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아니, 집이 없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로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 목적하고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을 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님,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 집 마련 언제 한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수세적으로 회복하고 증가할 때. 그때 여러분 내 집 마련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건 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지만 중요하죠. 부동산은 어쨌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뭘 사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해요. 뭘 살까요? 여러분 뭘 사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사는 겁니다. 예.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가격이 빠질 때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싶은 리스트를, 그리고 나의 예산과 대출 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격이 계속 저희가 이제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뭘 사야 된다? 10개 중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가격이 많이 빠져야 많이 올라요. 그리고 많이 빠진 게 안전해요.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가장 큰 차이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기본적으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에 근접해지잖아요. 가격이 빠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주식은 이게 안 되거든요. 주식은 사용 가치가 없어서 빠지면요, 계속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 주식을 오랫동안 분석했는데, 건설회사, 어떤 건설회사는 예전에 10년 전에요. 지금 10년 전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주식이 그렇게 오른 게 아니에요. 건설주는요, 그때 어떤 회사는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입니다. 시장의 지수가 올랐는데 왜 어떤 주식은 계속 빠졌을까요? 그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은요,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은 어떻게 해요? 빠진 걸 사요. 주식은요, 시장이 어렵고 혼돈스러울 때 안 빠지는 걸 사고 오히려 오르는 걸 사는 거예요. 그 빠진 걸 계속 사다 보니까 깡통 계좌가 나오는 거야. 안 올라. 계속 빠져. 이 정도 빠지면 바닥인 것 같은데 바닥이 없을 수 있다고요. 왜?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요? 더 이상 안 빠진다니까요. 쓸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빠질수록 사용 가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시리스트를 마련해 보시고, 그 중에서 그런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가장 많이 빠진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의사결정하냐면 가장 안 빠진 걸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둔 물건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지역 중에서 다른 것들은 막 빠지는데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이 아파트는 안 빠져.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아니요. 빠진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시장을요, 투자로 보는 관점이에요. 내 집 마련도 투자처럼 하시라고요. 내가 사는 집도 거주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살고 싶은 리스트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를 산다? 가장 많이 빠진 걸 선택하신다. 그래서 이건 지역이 의미가 없어요. 뭐 강남이 좋아요, 뭐 목동이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산과 수준에 맞는 리스트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걸 내 집 마련하신다.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시장이 또 반드시 올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꼭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왜 내 집 마련을 강조하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나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타깝게도 가격이 빠지면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그 집을 다주택자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요.
아니, 집이 없으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사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적다니까요. 43.5%밖에 안 돼요, 서울은요. 그건 무슨 말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투자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집값이 아까 보신 것처럼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고요. 내가 거주하는 집을 막 사고 팔았다가 막 이럴 수 있습니까? 오래 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여러분. 10년 만에 이런 오르는 기회를 저는 무주택자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부동산이 안정된다. 예? 이걸 또 이 떨어지는 집값을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면 또 한국의 부동산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막 가격 오르고 또 빠지고 막 이런 시장을 또 우리 아이들한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진짜로 집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주 목적하고 무주택자분들이 그 집을 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 가격 빠진 거, 많이 빠진 것들을 많이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은 얼마나 받아야 안전할까요? 일단 적정 수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 없이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대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대출은 불가피한 거고 어쩌면 대출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대출이 왜 나빠졌냐면 대출 받아서 집값을 높은 걸 사니까.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아까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땡큐지.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이나 빚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은 갖지 마세요. 그래서 향후로 집값이 떨어졌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다. 그건 불가피하다. 그런데 대출이 문제된 건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을 사니까. 그리고 가격이 막 고점일 때 사니까 문제가 지금 커지고 영끌이라는 게 그런 데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 받아서 싼 집을 샀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오르면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좋은 거지. 투자 수익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대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할 때는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사자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한번 보세요. 꼭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사자는요. 거의 하루에요 15시간 막 이렇게 자요. 잠만 자요. 잠만 자다가 배고프면 딱 암사자들이 일어납니다. 암사자만 사냥하잖아요. 수사자는 놀고. 아시죠? 암사자가 딱 가요. 어슬렁어서 가서 한 군데 딱 이렇게 배 깔고 누워요. 그러다 계속 지켜봅니다. 어디를 지켜봐요? 쉽게 말해서 영양이나 사슴이 지났던 길. 그죠? 예전에 지났던 길. 딱 지켜봐요. 그럼 드디어 무리떼가 옵니다. 와요. 그 순간 사자가 일어나서요. 최고 속도 75km로 달려가. 70km per hour로 달려가요. 충격적이죠. 자동차 속도로 달려간다. 잠만 자다가.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왔을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자가요. 사슴떼 앞에 가서 제일 힘센 놈 잡아먹습니까? 아니요. 제일 끝에 가서요. 어린 사슴, 다친 사슴 이런 거 잡아먹어요.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최선을 다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 활용하시고 대출 받으시고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뭐냐? 가장 힘 약한 사슴이 누구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집 마련 진짜 잘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사자의 사냥법처럼 내 집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대출도 무서워하지 마시라. 전속력으로 달리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시장이에요. 다시 이런 시점을 여러분들 경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또 10년 기다릴 수도 있거든. 시장이 또 금방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여러분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다. 가격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여보 우리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어. 우리가 살만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옆에서 또 지금 집을 사자고?
출생률이 0.6명, 0.7명,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났다는데 무슨 집을 사? 이러면 안 되신다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고민하시고 그리고 마인드를 계속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어요. 계속 생각을,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들 세워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나오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해보시다면 제가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보시면 제가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글도 올리고 시장의 변화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참고하시면서 시장의 변화를 우리는 뭐를 기다린다? 때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계속 시장의 변화를 읽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고 고민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심 어리게 그리고 진짜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릴게요. 내 집 마련 꼭 하시라. 집값이 빠졌을 때. 그래야 우리나라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게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응원합니다. 인구나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데 꼭 집 사야 하나요? 그 이유는 극명해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 걱정과 장기 전망을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전부 다 장기 전망이잖아요. 10년 후 20년 뒤에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지금 출산율이나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게 그들이 성인 될 때잖아요. 그럼 30년 후잖아요. 장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 걱정으로 지금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이거 케인스가 한 말인데 장기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장기에는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다. 그래서 장기의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큰 실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구 감소라든가 출산율, 출생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기 관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꼭 우리는 단기, 그러니까 우리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있잖아요. 왜 아저씨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원빈이 전화 통화하면서 이러잖아요. 너희는 내일만 살지, 난 오늘만 살아. 사실 이것처럼 우리는 단기만 볼 겁니다. 단기. 너무 장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오늘이 중요하고 내가 살 집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격이 빠졌을 때 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